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세계 최초로 그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세계 뉴스도 가끔 나옵니다. 그 인력 자원이 모든 그 국가의 최고의 자원입니다. 제1순위예요. 사람이 있고 돈 태어나고 뭐 다른 것도 태어나지 사람보다 돈이 먼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보다 사람 나고 돈도 귀하고 생기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국가에서 가장 자원 중에서 1순위로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돼요. 나중에 인구가 없으면은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국방력도 약해집니다. 그 외국의 국제 결혼 아니면 이민 이런 거 한다고 그래도 정체성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이거 보잖아요. 외국의 그 국제 결혼은 그래도 피가 섞이니까 정체성 문제는 좀 덜 하지만은 이민 같은 경우에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1950년대, 60년대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가족 계획을 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면 거지가 된다. 알거지가 된다. 아들, 딸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정관수술, 그 다음에 루프 수술,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수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가 어떻게 됐나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늙어서 노후 대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지금의 그 노령 수당을 주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는 아이 숫자에 비례해서 노령연금도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아이를 많이 낳을 겁니다.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복지정책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금전적인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이를 많이 5명 낳으면은 1인당 30만 원째에서 35, 65세부터 15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너도 나도 아이를 낳습니다.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도리어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애물 딴지기 때문에 안 낳습니다. 그래서 하도 보다가 내가 정말 아이디어를 한번 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것이다.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사실상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재산에 관계없이. 재산이 또 많으면은 아이 낳아봐야 그 골치 아프니까 아이를 또 안 낳는다. 내가 지금이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회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재벌인데 아이를 낳으면은 재산 싸움만 하고 아들이 늙으면은 돌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애물단지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자식을 낳으면 노후 대책에 1인당 자식 하나에 30만 원씩 노령연금을 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회사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또 합니다. 65세 이상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이 하나 낳는데 노령연금 30만 원씩 65세부터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벌가에서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 뭐 자식 낳아서 노후 대책할 필요 없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은 기업 쪽으로 뭐 법인세를 인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서 그 유리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당근 정책을 쓰기도 하고,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하나 낳으면은 노령연금 65세부터 30만 원 준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장 그게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돈으로 다른 방법으로 인구 정책을 유도하는 것보다 이것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뭐 아이 한 사람 나오면은 출산 장려금으로 얼마 준다. 뭐 학교까지 다 보내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나이 먹어서 벌지 못하면은 자식이 많으면은 자식이 많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유, 자식이 한 사람한테 용돈 20만 원씩 줘도 한 10명 낳으시니까 20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하고 와서도 뭐 찾아뵙고 얼마나 즐거워요. 이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자식 많이 놓는 걸 갖다가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식 농사를 한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농사를 짓지만은 노후 대책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자식은 농사밖에 없다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요. 자식을 많이 놓는 것도 지금의 내가 농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그래서 별의별 뭐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은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은 그 국민들이 들었을 때 마음에 확 와서 꽂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정말 좋은 정책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면은 그보다 더 확실한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즘에 뭐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 낳아봐도 전화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부모를 부양하라는 법 조항이 있으나 마나 죽은 사장된 법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래고, 늙으면은 병 간호를 잘해준다. 전부 다 옛날에는 효자, 효녀, 연려문 이런 걸 세웠잖아요. 동네에서 세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도 효도 사상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거 시험 볼 때도 도덕성 이런 걸 효자사 부모님 잘 모시고 그 효도 사상 이런 걸 가장 중심에 뒀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뭐 취업을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 할 때 그 효도 사상을 전부 다 점수화해서 완전히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도가 나쁜 사람은 세상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과거 시험을 봐도 도덕성, 그다음에 그 집에 뭐 효자 연료문 집안이라는데 이렇게 최고로 쳐줬습니다. 그걸 사회에서 100% 반영해주고 그 효도 사상을 가장 중요시하는 중심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 자식도 많이 낳게 되고
또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은 그 효도 사상하고 연결되는 것이 부모님을 잘 공양을 하고 몸이 아프면은 잘 모시고 또 부모님이 늙어서 벌지 못하면은 용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 효도 사상이거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제 자식을 한 명 낳는데 이제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노령연금을 한 달에 30만 원 준다. 그렇게 하면은 효도 사상은 없더라도 금액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부모님 찾아뵙고 아프면은 뭐 병원에 치료비를 담당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당 나면은 노령연금 3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늙으면은 병이 많잖아요. 질병을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 그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에 하는 효도사상, 그 다음에 아프면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효도사상을 나라가 대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대신 그 덕목을 그대로 해주면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늙으면 뭐 한 명당 30만 원 65세부터 노령연금 주고 또 나중에 몸이라도 아프면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간병비도 나라에서 전액 지원을 해준다. 요즘에 간병비 문제 때문에 파산 간병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둥뿌리가 빠지는 간병비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간병비 정책도 해결이 되고 인구 절벽 해결도 되고 일석삼조 4조 5조 효과가 나는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이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